여기가 어디지? 늘 다니던 길을 헤맬 때 제 이름이 뭐더라? 가까운 사람의 이름을 모를 때 샘이 맞나? 간단한 계산이 안 될 때 설마 하지 말고 혹시 하고 간편한 검진으로 치매 조기 발견하세요. 치매, 숨기면 큰 병, 알리면 작은 병입니다. 네, 올 3월 기준 국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하는 사람을 잊고 자신을 돌보는 능력조차 잃어버리는 망각의 병 치매. 어떻게 예방하고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박희형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치매라는 표현보다는 알츠하이머 병이라고도 많이 부르던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치매라는 병, 정확히 어떤 것이고 왜 생겨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치매라는 거는 후천적으로 시작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면 우리가 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매는 질병명이 아니고요. 그냥 증상명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두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치매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한 70가지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이런 내과적인 질환도 치매를 유발할 수가 있고 심뇌혈관 질환의 모든 그런 증상들이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치매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기는 치매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치매 중에 가장 많은 게 알츠하이머병 치매죠. 이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전체 치매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보통 우리가 치매 그러면 알츠하이머병 치매와 동일시합니다. 그렇지만 치매가 더 큰 개념이고 그중에 치매를 일으키는 병 중에 하나가 알츠하이머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전두축조 치매라든지 루이소체 치매라든지 파킨슨병 치매라든지 다양한 퇴행성 치매가 치매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70가지가 넘네요. 이렇게 주변에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람마다 증상은 또 제각각 다르거든요. 교수님, 일반적인 치매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게 치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인지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기억력을 포함해서 또 판단력, 계산력, 실행력,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인지 능력입니다. 이런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게 치매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격 변화 같은 게 오게 되죠. 특히나 이제 전두엽이 퇴화하게 되면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온순했던 분들도 고집도 세지고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화를 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병이든 좀 초기에 빨리 발견을 하고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치매 초기 증상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에는 독거노인 분들이 많아서 전부 다 이게 따로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가끔 네. 찾아가시는데 찾아뵐 때 부모님을 찾아뵐 때 좀 유심히 살펴보면 좋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부모님이 해주시는 음식 맛이 좀 바뀌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퇴행성 변화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미각하고 후각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 음식 맛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음식이 계속 짜지고 특히나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면 음식을 할 때 더 넣어야 되는데 덜 넣고 덜 넣어야 되는데 더 넣고 하기 때문에 음식 맛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텔레비전 볼륨이 커지는지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텔레비전 볼륨이 커지는 게 청력 저하 때문에 물론 그런 게 제일 많기는 하고요. 이 청력 저하 자체도 치매의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이 이해력이 떨어져서 볼륨을 계속 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비전 볼륨이 커지는지도 좀 유심히 살펴보시고 또 하나는 낮잠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 루이소체 치매라는 게 있는데 이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낮잠이 많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행동도 느려지고 또 보행 장애도 생기고 이런 증상들이 행동이 어눌해지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길눈이 어두워지셨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뭐 원래부터 길눈이 어두워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네. 이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은 이 공간 지각력, 그러니까 시공간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특히나 이제 알츠하이머병 초기에 이런 증상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길눈이 어두워졌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제일 대표적인 게 기억력 저하죠. 그래서 같은 말 하고 또 하시고 또 네. 같은 질문도 하고 또 하시고 이런 게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증상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혹시 집에서 간단하게 테스트해볼 수 있는 이런 검사 혹시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네. 전두엽을 측정하는 그런 검사법이 있습니다. 저랑 한번 같이 먼저 해보시겠어요? 좋습니다. 네, 제가 네. 하나를 내면 하나를 내시면 두 개를 내시는 겁니다. 두 개를요? 예, 제가 두 개를 내면 네. 하나를 내시는 겁니다. 하나를 내고. 해볼까요? 네, 제가 좋습니다. 하나를 내면 두 개. 두 개 내면 하나. 하나 내면 두 두 개, 두 개 내면 하나. 자, 이제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 내면 두 개, 하나 내면 두 개, 두 개 내면 하나, 두 개 내면 하나, 두 개 내면 하나, 내면 두 개.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는 괜찮네요. 네, 괜찮으십니다. 근데 이제 진짜 그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규칙을 바꿀 거예요. 네. 제가 하나를 내면 두 개를 내시고 네. 제가 두 개를 내면 주먹을 내는 겁니다. 두 개를 내면 주먹을. 해볼까요? 제가 네. 하나를 내면 두 개, 두 개를 내면 주먹. 하나 내면 두 개, 두 개 내면 주먹. 좋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떨리는데요. 예. 잠시만요. 네, 하겠습니다. 네. 하나 내면 두 개, 하나 내면 두 개, 두 개 내면 주먹, 하나 내면 두 개, 두 개 내면 주먹.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이게 어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이게 어떤 거를 측정하는 거냐면요. 네. 이 전두엽의 기능을 측정하는 건데 이 전두엽은 사고의 다양성 그리고 적응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관할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뇌입니다. 그래서 전두엽의 기능이 퇴화하게 되면 한 개에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바꾸지를 못해요. 규칙을 바꾸는 거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정해지면 그쪽만 하게 되고 다른 거를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임을 하셔가지고 잘 못하신다 그러면 전두엽이 퇴화하는 것 같다.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평소에 이게 진단이 아니더라도 연습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교수님? 물론 이런 연습을 자꾸 하는 게 네. 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꼭 이렇게 근데 나이 많은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건망증이라고도 하죠. 저번에도 핸드폰을 앞에 두고 찾지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주차를 어디 했지?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칫 오인하기 쉬운 치매와 건망증 어떻게 다를까요? 치매와 건망증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건망증은 그러니까 치매는 병적인 거고 건망증은 병적인 게 아닌데요. 건망증이 주로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몸이 피곤하다거나 아니면은 많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때 또는 여러 날 우리가 잠을 잘 못 자서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질 때 이럴 때 많이 나타나고 기억력은 사실은 정상입니다. 기억이 뇌에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걸 네. 적절할 때 꺼내지를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힌트를 주면 금방 기억해요. 기억 못하다가도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럼 금방 기억하는 게 건망증입니다. 맞다 하면서 이렇게 기억해내는. 그리고 일상생활에는 우리가 크게 영향을 안 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치매는 다릅니다. 치매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건 병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건망증과 치매 차이 힌트를 주면 기억해낸다도 알려주셨는데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건망증이라고 하면 힌트를 주면 이제 기억을 우리가 잘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억의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억이 뇌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 있고 뇌의 어느 부분인가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기억의 인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끄집어내는 그런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은 일을 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면 적절할 때 꺼내질 못해요. 네. 힌트를 주면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렇지만 치매일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억이 뇌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뇌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기억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옛날 일은 잘 기억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뭘 드셨는지 기억을 못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건망증 같은 경우에는 본인 그 기억력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약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계속 메모를 한다던가 기록을 한다던가 하는 네. 보상작용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병식이라 그러는데 본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병식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증상을 부정하게 되죠. 인지를 못하는. 네, 인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요즘에는요, 40, 50대 굉장히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치매가 발병하는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이렇게 젊은 치매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우리가 보통 65세 이하의 치매를 초록이 치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9년 중앙치매센터의 발표에 의하면요. 전체 치매의 약 9.7% 정도가 65세 이하의 초록이 치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초록이 치매가 늘어나는 이유를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역시 고령화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만 우리가 고령화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65세 이하의 젊은 치매도 고령화 때문에 많이 생긴다 그러시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텐데 1950년대 우리가 평균 수명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50대 초반이었습니다. 네. 50대 초반이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여아가 전 세계에서 평균 기대 수명이 가장 길게 됩니다. 90세 이상까지 살게 되거든요. 이렇듯이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65세도 젊은 축에 이제 속하게 되는 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65세 치매 환자들이 늘어나는 그 이유가 고령화 때문이 한 가지 이유고요. 또 한 가지는 성인병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혈압, 당뇨,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치매에 대한 사회적인 기반이 그래도 상당히 뛰어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 치매 책임제 그리고 이런 그 산하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되어 있고 조기 검진 이런 것들로 초기 증상이 있을 때 진단을 빨리 받고 치료를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병률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이런 치매를 목격을 하게 되면 유전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실제 이 치매의 유전성이 얼마나 강한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치매가 걸리시면 이거 유전병 아니야 그러고 걱정하시는 네.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치매는 유전병은 아닙니다. 단지 가족력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치매가 걸릴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배 이상 높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실제로 유전이 되는 치매들이 있습니다. 가장 연구가 많이 된 게 알츠하이머병 치매인데요. 네. 알츠하이머병 치매 중에서도 우리가 가족형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해서 유전이 되는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체 알츠하이머병의 한 1% 미만입니다. 굉장히 드물지만 이런 치매는 상염색체 우성 유전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치매가 있다 그러면 자녀 중에 50%는 치매가 생기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주로 이제 APP라든지 프레시넬린 1, 프레시넬린 2 이런 유전자의 좀 어려운 이름이죠. 이런 유전자의 변형이 생기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댓글로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파킨슨 질환을 앓는 환자인데요. 파킨슨을 오래 앓게 되면 치매로 이어진다는 게 이게 맞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처럼 어떤 질환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도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분들 중에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은 한 40% 이상에서 우리가 치매 증상을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파킨슨병이 있을 때 치매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지를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가장 많다고 얘기하는 알츠하이머병 치매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거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보통 한 10년에서 20년 전에 이미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병이 생긴 다음에 이 병이 오래 지속이 되면 치매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수님, 근데 흔히 이 치매는 나을 수 없는 질환이면서 또 증상을 그래서 관리를 하고 병의 이 진행을 늦출 수는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병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방법만이 이 치료의 방법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치료가 가능한 치매도 있다고 네네. 얘기를 하거든요. 치료 가능한 치매가 보통 한 1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치료 가능한 치매는 보통 이제 내과적인 질환,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이런 내과적인 질환이 여기에 많이 속하고요. 특히나 이제 뇌 안에 뇌 물주머니, 뇌실이 많이 커져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함으로써 인지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증상이 발병을 하더라도 그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혈관성 치매의 경우 뇌졸중이 재발하는 걸 막으면 우리가 진행을 늦출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불치병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도요. 알츠하이머병이 발병한 다음에 치매 증상이 생길 때까지 보통 한 10년, 20년 정도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 네.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운동 또 생활습관 교정, 음식 이런 걸로 최대한 그 진행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그런 치료약제가 개발이 됐거든요. 이 아밀로이드가 뇌세포를 죽이고 그러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그런 약제가 미국 FDA에서 2가지 약제가 승인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1가지 약제가 승인이 됐고 아마 올해 말 내년 초 정도는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물론 이게 굉장히 고가고 약간의 부작용들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굉장히 제한된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효과 면에서도 그 금액에 비해서 효과 대비로 약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런 우려도 있기는 하지만 네. 이런 약제들이 앞으로 많이 개발이 되면서 네. 알츠하이머 병이 있더라도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우리가 네. 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다음에는 치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저희가 OX 퀴즈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밥을 씹는 횟수가 늘면 치매다. 맞으면 O, 틀리면 X 부탁드립니다. 네, X입니다. 밥을 씹는 횟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네. 밥을 씹는 속도가 느려지시게 되죠. 왜냐하면 퇴행성 변화 때문에. 그리고 심해지면 입에 물고 삼키지를 않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치매의 증상이고요. 오히려 젊은 분들, 건강하신 분들은 저작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퀴즈 가겠습니다. 치매는 반드시 기억 상실이 우선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X입니다. 우리가 알츠하이머병에서 같이 이제 기억력이 먼저 나빠지는 치매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가 전두축조 치매라든지 루이소체 치매라든지 이런 질환들은 초기에는 기억력이 정상이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져야 치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오해입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건망증이 길어지거나 심해지면 치매가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X입니다. 아니군요. 건망증은 병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건망증이 있다고 치매가 생긴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건망증과 아주 유사한 경도인지 장애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치매로 진행할 가능성이 정상인들보다 10배에서 15배 정도 높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반드시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퀴즈입니다. 노인성 치매보다 청년 치매가 더 위험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옵니다. 더 위험하군요. 왜냐하면 청년 치매가 노년기 치매보다 훨씬 진행이 빠르고 더 악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방과 관리로 치매 극복하기. 지금부터는요, 치매 예방 솔루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치매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상시의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들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가 뇌에 좋은 음식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지중해 식단 이걸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장에 좋은 그런 식단도 있는데 우리가 대시 다이어트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마인드 다이어트라는 건데요. 오. 이 마인드 다이어트를 장기적으로 꾸준히 실천을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그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마인드 다이어트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겁니다. 그 채소, 그다음에 우리가 가공하지 않은 그런 곡류들, 현미나 이런 잡곡들 이런 것들을 매일 드시고 네. 또 콩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고 또 그 베리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2번 이상 그리고 우리가 생선, 등푸른 생선이죠. 이걸 주 1회 이상 드시는 게 좋고 올리브유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린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튀긴 음식은 안 좋습니다. 붉은 육류 같은 것도 심장이나 뇌에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좀 줄이는 게 좋고요. 대신 돼지고기를 삶아서 먹는다거나 아니면 가금류, 닭고기, 오리고기 이런 것들을 주 2회 이상 드시는 게 좋은데 튀겨 먹는 거는 안 되고요. 우리가 오븐에 구워 먹거나 아니면은 삶아서. 그렇죠. 예, 이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치즈 같은 것도 좀 줄이고 단 것도 좀 줄이는 게 네, 좋습니다. 마인드 식단 네.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화투를 치거나 손가락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이나 또 운동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화투 치시는 분들 많은데 너무 이게 나쁘지는 않겠지만 단기간 하는 거는 나쁘지 않겠지만 너무 오래 실내에 있는 거는 좋지 않고요. 오히려 밖으로 나가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WHO의 권고에 의하면 일주일에 3회 이상 그 땀이 나도록 빠르게 걷거나 좀 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에는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이 실종 경보 문자 중에요. 70%는 치매 어르신을 찾는 내용이고요. 또 그중 28% 정도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알림 문자가 울리면 허투루 지나치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치매에 대한 예방과 관리, 극복 방법. 지금까지 박희형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요,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안과 질환에 대해 살펴봅니다. 관련해 궁금한 내용을 건강 365 코너 댓글란에 달아주시면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